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갑자기 이것저것 뉴스를 좀 챙겨보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생각났습니다. 왜 갑자기 아침부터 나경원 전 의원, 전 원내대표가 생각났을까요?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째깍 초침을 갖다 돌리고 있죠. 하나는 오늘 법사위를 갖다가 강행 처리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고 하죠.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중재법. 심지어는 1974년에 만들어진 자유언론실천재단이라고 흔한 얘기로 그 좌파의 좌장격들입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조차 언론중재법 이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뜻있는 좌파 진영에서 이런저런 그래도 좀 뜻있는 원로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야말로 우격다짐식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청와대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소 닭 보듯 자기가 관련 없는 듯 짐짓 고개를 외로 고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원내대표 당시에, 그때는 2020년 4.15 총선 앞두고죠. 그 당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입니다만, 그때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신독재 4단계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떠올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준석 대표 어제 쿨하게 보면 그동안 당내 어수선하고 그야말로 아사리판 정당 모습을 연출하게 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했죠. 쿨하게 사과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또 숙제가 광하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함으로써 일단 정홍원 전 총리가 나름대로 보면은 경륜과 그런 보면 큰 정치를 해보았던 정홍원 총리가 나름대로 이제 경선은 잘 관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른바 투기 의혹 12명 명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단이 13명, 한 명은 김의겸이고 민주당 12명인데 12명 명단을 갖고 이제 어제 끙끙끙 앓고 있던 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유출이 됐어요. 보니까 세계일보 등 통해서 유출됐는데 강기훈,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한무경 의원 등 12명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실혹이다. 자, 우리도 12명에 대해서 강경조 취했는데 너 이준석, 너 12명 우리 민주당보다 더 세게 조치하겠다는데 빨리 조치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사실 아픈 부분은 윤희숙, 나는 임차인입니다 얘기했던 윤희숙 의원이 어쨌든 그 12명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초 이 사건은 5개월 전에 LH공사가 제3기 신도시 거기에 사전 정보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알박기 했던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후려치면서 이 번져나왔던 곁가지를 쳤던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12명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소명을 해봐야 될 겁니다. 실제
어떤 미공개 정보를 갖고 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증여 내진 상속받은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른바 투기는 아니되 불법 행위는 있었던 것인지,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는 커다란 어떤 숙제가 하나 퉁 떨어졌죠. 이 대목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 물론 36세 청신한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 이도 이제 꼰대 정당 아닐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준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나, 과연 절체절명 가장 위기의 순간에 과연 이 전쟁터에서 적합한 장수였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6.11 전당대회 앞두고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준석 대표, 현 대표가 그 당시에 커다랗게 2등만 하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2등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직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어떤 교과서에 대표는 이렇게 하라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대표, 당 대표 하는 법, 수학 정석, 정통 종합 영어 하듯이 정통 종합 당 대표 하는 법,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옛날 도제식으로 알게 모르게 거기서 깎고 다듬으면서 몸에 체화가 되면서 감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회고록이라든가 자서전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기는 압니다만은, 실제 그것을 책을 통해서 아는 것과 거기서 몸을 부대끼면서 체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이번 6.11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될 당대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선을 갖다가 나이스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후보가 뽑히게 되면은 그 후보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운 상태에서 뒷수발 해가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미션 임파서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역도 담당하고 때로는 화살도 맞고 대표가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어디 교과서에 써있고 누가 이야기한 대로 써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4년, 8년, 12년, 16년, 20년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붙고 하면서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체득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 나라 관중도 노마지지라고 했죠. 늙은 말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말 지금도 아쉬운 게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청년 목세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않고 당 대표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김종인 박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합니다 했을 때 김종인 박사도 그냥 젊은 친구가 한번 용기 내어서 이번에 한번 질러보는구나 라는 정도였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 자신도 그런 식으로 당 대표까지 될 줄은 몰랐죠.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준비 안 된 당 대표에 또 유력한 대선 후보 또한 준비가 미흡한 대선 후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온통 타이어 빵꾸 나고 엔진 오일 새고 브레이크 오일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만약 이때 이제 나경원 그래도 4선 의원을 하고 때로는 떨어져도 보고 뭐도 해보고 큰 선거도 치러보고 했던 나경원이 만약 당대표였다면은 경선을 이런 식으로, 경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온갖 잡음으로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일을 했을까? 또 만약 12명 지금 의원들 명단이 나왔을 때 이걸 그냥 당혹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요즘 많은 분들이 6.11 전당대회 이후 2달 지나서 나경원이라는 이름조차도 까맣게 잊고 계시겠습니다만 2019년 나경원 당시 신독재 4단계는 이런 겁니다. 원래 이카노미스트의 세계적인 잡지죠.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이카노미스트에 실렸던 신독재 4단계론을 갖다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냐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2019년이니까 현재까지 180석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정권을 잡은 뒤 그다음에 적을 끊임없이 찾아서 들들들 볶고 그 다음에 방송과 사법부 등 독립기관을 장악한 다음에 끝으로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법을 바꾼다. 이것이 이제 신독재 4단계론입니다. 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위기의 순간에 정권을 잡았죠. 정권 잡자마자 거의 1년, 2년 가까이 2년 넘게 그야말로 끊임없이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뭐 수천 명을 갖다가 조사하고 수백 명을 갖다가 구속하고 또 그런 와중에 5명이 그야말로 생떼 같은 목숨을 잃는 그야말로 적을 갖다가 끊임없이 찾아내고 들들들 볶는 일을 했죠. 방송과 사법부 등 독립기관, 뭐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그 다음에 방송은 그 당시 KBS, MBC 비롯해서 뭐 보도 전문 채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종편조차도 KBS, MBC가 아닌 종편조차도 허가권을 갖다가 빌미로 꽉 목을 쥐었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자기 자신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법을 바꾼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저 언론중재법 심지어는 지금 좌파 원로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그 언론중재법 그거 통과시키겠다는 뭡니까? 언론을 그렇게 장악해놓고도 그것도 못 믿어서 이제는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아예 기사 쓰는 걸 포기하도록 그리고 이제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발표문만 그냥 졸졸졸 읽는 북한식 옛날 또 나치즘의 과 히틀러의 독일식으로 그저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보도자료를 그냥 졸졸졸 앵무새 마냥 읽는 그런 언론기관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신독재 4단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어제 우리의 정권만 바꿀 수 있다면 정권만 바꾼다면 KBS, MBC를 비롯한 김어준의 교통방송 등 갖다가 가짜 뉴스 만들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갖다가 검언유착이라는 엉터리 프레임 만들어서 한동훈 검사장 때려잡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잡겠다고 버젓이 가짜 뉴스 만들었던 MBC와 또 거기에 동조했던 KBS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완전히 꼭 작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번 6.11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보면 대통령 후보 언제 보면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 100%, 2차 컷오프 뭐 그다음에 70대 30, 3차 컷오프 50대 5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 그때 이번에 그 당 대표 선출 또 그 전에 4.7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그다음에 오세훈 이 후보 이 선정하는데도 역선택 이 여론조사의 역선택을 넣느냐 빼느냐고 굉장히 왈가왈부했습니다. 근데 언필칭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역선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6.11 전당대회 때 성적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룰은 전체
이른바 당원 선거인단, 대의원 당원 등 이 당원 선거인단이 보면 한 20몇만 명인데 그 중에 보면 거의 한 54%가 영남에 있었어요. TK가 제일 많고요. 어쨌든 당원 투표에서 이준석 씨가 37.4, 나경원이 40.9, 그래서 3.5%포인트를 나경원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나경원을 택했던 겁니다. 나경원은 40.9, 이준석은 37.4로 3.5%포인트 나경원이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따블이 훨씬 넘어요. 이준석이 58.8, 나경원이 28.3으로 무려 30.5%포인트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 전체 투표에서는 이준석이 43.8, 나경원이 37.2로 나경원이 패하고 이준석 대표가 출범한 겁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론조사에서 그 당시 이준석, 물론 그 당시 이준석 돌풍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역선택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운전 당대표가 좀 사실 선거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윤석열, 최재형과 또 나머지 그 연부 역강한 사람들하고 뒤 엉켜서 하다 보니까 이 엉망진창이 됐던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이제 투기 의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히 투기 내지는 불법 의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명 맞춘 것도 수상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전현입니다. 민주당 골수 중에 골수입니다. 친문의 골수입니다. 12명 맞춘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투기 의혹으로 갖다가 덤터기 씌운 건 혹시 아닐까요? 지금 민주당 송영길 벙벙 뜨고 있습니다만은 비례대표 2명, 김홍건이 비례하는 비례대표 2명은 그 제명해서 빠지 계속 갈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지역구원 10명은 지금 다 그냥 당의 당 소속이에요. 5명은 강하게 버티고 있고 5명은 그냥 내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 괜히 민주당과 차별화한다고 12명 의원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개망신 주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얼마나 이들이 파렴치한 것인가, 거기에 온 포커스 맞추십시오. 그리고 투기 의혹 다 소문 듣고, 왜?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명 명수 맞춘 거 그대로 100%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당 대표로 있으면 좀 더 스무스하게,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아침 문득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생각났습니다.